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전공이 2,745명 사직 예고, 정부 초강경이다 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오늘 19일이죠. 오늘 이 빅5 전공의들이 모두 2,745명이 오늘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사직서 내고 내일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아예 병원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초강경한 그런 입장이죠. 갈수록 강대강대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정부 꺾겠다고 다 내팽개친 의사들, 더 싸늘해진 여론. 네. 지금 이 전공의들의 이런 움직임,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좀 같이 가미가 좀 돼 있습니다. 정부를 꺾겠다고 다 내팽개치는 거냐?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담겼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TK 현역 25명 중 4명만 공천 확정. 텃밭 물갈이 시작이다. 주말 사이에도 국민의힘 공천이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단수 공천도 있었고 경선 지역도 있었는데 TK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죠. 이 TK 현역 현재 25명 중에 4명만 공천을 확정받았다. 1명은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럼 남은 20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일면이네요.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서울신문입니다. 묻지마 창당에 이미 62개 당이 난립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네, 80cm 투표지 수개 표할 판이다. 지금 이게 지금 기계로 읽을 수 있는 게 지금 한정이 돼 있죠. 지난 총선 때는 비례정당이 35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62개나 난립했다. 투표지가 80cm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최종 총선 전에 서로 합치고 떨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일단 62개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건설사 줄줄이 부도, 다시 커지는 4월 위기설입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18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부도가 난 건설업체가 총 5곳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을 거점으로 둔 전문 건설사다. 일단 지역 건설사들이 지금 하나둘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걸 살짝 보겠습니다. 연도별 부도 건설사 현황인데 2018년 쭉 올라가서 2019년에 10곳이나 하이를 찍었다가 그다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5곳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여기는 사실 이 하방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업계 10위 내에 20위권에 100위 안에 꼭 아니더라도 지역 건설사도 굉장히 이 하방에 이 용역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건설사 부도는 더 큰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4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국내 경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GDP 0.3% 감소, 한국무역 비상등.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다시 재선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우리나라 GDP가 0.3% 감소할 것이다.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이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겠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만개한 벚꽃입니다. 어디 벚꽃이 벌써 폈어? 올해 사진은 아니고요. 작년 사진입니다. 지난해 3월 24일 진해 군항제 사진인데 네, 올해 진해 군항제가 역대 가장 일찍 개막해서 3월 22일에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엔 3월 25일에 개막했고 24일에 전야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도 2, 3일 정도 땡겨서 22일에 개막을 한다라는 거예요. 온난화 때문에 벚꽃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좀 빨리 핀다고 합니다. 자, 안팎으로 경제 어려운데 봄꽃만 빨리 피지 말고 우리 마음에도 좀 꽃이 좀 빨리 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전원 사직입니다. 누가 사직하느냐 보시죠. 빅5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 예고 용산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 이미 예고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빅5 병원의 전공의들 오늘 다 사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얘기죠. 대통령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 여론에 맞춰서 국민 눈높이로 우리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협 없다.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의료계 일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사, 개원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상대책위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네, 지금 정부에선 저희 지금 좀 전에 한덕수 총리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일괄회생 같은 거 없다. 4년 전에 그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의협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의협 이 대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만약 이 이후에 성명서도 한 번 더 냈어요. 처벌된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다. 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맞섰는데 이런 상황이 주원규 위원님. 이거 치킨 게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 의료협회나 이 파업 자체는 이 생명의 위중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2000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고 약간 힘의 양상으로 의협에서 이 단체 행동을 하면은 정부나 이 단체에서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그 좋지 않은 학습 효과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난번부터 의협하고 정부가 28차례나 대화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법에도 있지 않은 의료 현안 협의체라는 걸 둬서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씀하신 뭐 정부의 야욕을 막겠다. 도대체 어떤 걸 야욕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유인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불균형 그리고 의대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인기 학과들에 대한 비인기 진료 과목에 대한 어떤 재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마스터 플랜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그건 아쉽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파업이나 이런 어떤 전원 사직을 집단으로 예고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건 이 의협 쪽에서 좀 명분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전적으로 좀 의협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주셨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것처럼 소아과 의료 대란이라든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어제 오늘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00년하고도 벌써 상황이 다릅니다. 그만큼 지난 4년간의 상황 변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의료 현실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증폭돼 있는 거거든요. 네. 정부도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다른 명분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의료 현실 그리고 심각한 의료 문제, 지역 또 의료 공백 이런 부분을 일거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출발이 의사 수 증원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그에 따른 대책, 단순하게 의사 수 증원만이 아니라 실제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인책도 같이 고민돼 왔고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시한다면 네. 더 이상의 의사협회가 이런 식의 파업으로 국민을 볼모로 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이건 좀 의협에서 좀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원광대 의대 160명 첫 집단 휴학계 교육부 승인 말라. 네. 일단 오늘 뭐 빅5 전공의들이 전부 이제 사직서를 낸다, 휴학계를 낸다, 사직서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 먼저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 원광대 의대 160명은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이거 받지 마세요라고 학교에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김광삼 변호사님 승인을 안 했지만 휴학계 내고 그냥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대학마다 학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학칙에 의하면은 휴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학하는 이유가 어떤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집단 행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 그건 휴학의 규정이 없겠죠. 근데 보면은 뭐 개인 사유, 제가 뭐 우울감이 심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뭐 자신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휴학이 대상이 되는 건 받아지는 게 아니고 아니다. 거기에 이제 소명제로 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담을 전제로 해서 상담 결과랄지 또 지도교수의 어떤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마음대로 휴학계 낸다고 해서 휴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휴학계를 냈을 경우에는 결국 교칙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유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네. 정도가 심하면 또 재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학계를 낸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학교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이제 승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휴학 승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그냥 뭐 학교에서 수업받지 않고 집단행동에 참여한다. 네. 그러면 결국은 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지금 뭐 크게는 뭐 유급, 더 나가서 제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언뜻 알기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휴학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말씀처럼 뭐 담당 교수님 이 허락도 이 승인도 있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휴학이 될 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오늘 이런 만평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만평을 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화장실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 나왔는데 휴지에 뭐가 막 잔뜩 써 있어요. 보니까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의 은사에 대하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수를 베풀겠습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 등등등등등 나와 있어요.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처음에 의사가 될 때는 어떤 서약의 내용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서 이거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네. 근데 이게 왜 두루마리 휴지에 적혀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신조처럼 네. 여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풍자의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 또 그만큼 그렇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경고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국민과 생명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매우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실은 또 우리가 실제 경험상에서 뭐 대리수술이라든지 과잉진료 같은 또 불편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의대 정원을 물론 찬성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 그래서 뭐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유인책을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들에 대한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같이 병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국민의 민심이라고 보는데 이번 정부가 사실은 그러한 것들도 되게 충실하게 준비를 잘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의 어떤 이러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 국민적인 시선이 과거 4년 전보다 훨씬 더 좀 곱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년 전의 여론과 지금 여론은 다르다. 근데 그 이유 4년 전과 달리 의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좀 반영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왜 하필 두루마리 휴지에 이게 적혔느냐? 이만큼 휴지 둘둘 말아 쓰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아니고 우리를 첫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수술 환자랄지 응급 환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담보로 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모를 삼고 있으면 결국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인내 한계를 느끼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정부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체 행동인데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의협에서 왜 파업을 하고 단체 행동하느냐? 네. 거기서 명분이 뭐냐? 명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뭐 이런다고 해서 필수 의료 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의료의 질적 저하랄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 제 주위에도 사실 이제 암 수술 뭐 그런 잡아놓은 사람들 네. 그 사실은 하루 이틀 먼저 수술하느냐 수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볼모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 변호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변호사들이 이제 사실에 합격해서 변호사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스쿨을 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아하, 그랬죠. 예,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해마다. 네. 그러니까 해마다 2,000명이니까 지금 의대 정원은 5년 동안 2,000명씩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로 계속 2,000명씩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당시 변호사들이 할지 기득권에 있는 법조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의료의 질적 저하.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질적 저하는 왔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변호사들이 없던 지역도 변호사들이 다 생겼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할지 공공기관에도 다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법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네. 줄었죠. 네. 개별적으로 보면. 네. 그렇지만 공공이익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직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의 여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윤 정부에서 반드시 밀고 나가야 하고 결국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 의협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이 변호사를 예로 좀 먼저 들어주셨어요. 아니 앞서서 로스쿨 생기고 변호사 2,000명씩 해마다 이게 나오고 할 때 그때 저항심했지만 지금 어떠냐. 결국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변호사를 더 쉽게 의뢰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더 많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현장의 상황이 사실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뭐 직역 간의 싸움, 정부와 의협 간의 싸움. 근데 문제는 이 싸움 중간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암 수술 넉 달 기다린 환자의 취소 문자, 전공의 회진 없다 통보도. 암 수술 받으려고 빅5 병원 수술 잡기 힘들죠. 뭐 길게 몇 달일 수 있지만 1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암 수술하려고 넉 달을 기다렸는데 취소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사기 암 환자 돌볼 의사도 떠났다. 담관 막혔는데 14시간째 대기 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죽을 것 같아요는 아니에요. 근데 담관이 지금 막혀서 14시간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빚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아직은 사직서를 내고 이른바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내일 새벽 6시부터는 위급한 상황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전공이 이탈된 필수 의료의 차질 불가피, 위급한 수술은 교수와 전의미가 투입해서 대응한다. 일단 전공의는 빠졌지만 전의미가 있고요. 위에 교수가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응급 수술 경우에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우리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걱정이 되죠? Q&A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죠. 전공의들 집단 사직하면 그럼 빅5 병원 올 스톱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공의는 빅5 병원 의사의 34에서 46%를 차지한다. 대형 병원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 진료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다만 모두 병원을 이탈하면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34에서 46%의 의사가 빠져나가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빅5 전공의만 그런다고 하면 다른 병원은 괜찮은 겁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다른 병원 지장이 없냐? 네. 아니다. 대전협은 일단 빅5 병원 전공의에 한해 집단 사직 한단 방침을 발표했지만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가 줄을 잇고 있다. 빅5 병원은 일단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다른 병원들도 지금 뒤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병원들 말고 동네 병원은요? 물어볼 수 있죠. 여기 있습니다. 개업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의회는 전 회원 투표로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아직 투표 일정을 잡지 않아 동네 병원들이 당장 문을 닫진 않을 걸로 전망된다. 다만 의협이 파업하더라도 동네 병원의 참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 휴업을 하면 병원 경영에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당장 급박하게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한 상황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마 교수와 전임의들이 투입해서 대응을 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런데 만약에 사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러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꾹꾹 참고 끌고 가서 꼴딱꼴딱 할 때 그럼 그때 내가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는 생각을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국민적 불안을 이제 가중시키는 것인데 네. 사실 이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서 갖는 어떤 거부감, 반발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사직을 하고 우리가 면허를 반납하면 결국 누가 당신들을 고쳐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생명과 안전이 어떻게 보면 이 파업을 끌고 나가는 무기로 쓰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겠죠.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처럼 보이는데 네. 실은 이 정부는 아주 든든한 국민적 지원과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장기화되고 네. 정말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 혹여나 어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생명의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게 이제 국민대 의료계의 대립이 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의료계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더 크게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 상황을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다음 기사 하나 보시죠. 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의사 증원이 없었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의대생 5,000명 늘렸지만 의사 반대 없었고요. 다음 보시죠. 일본도 늘렸다고 해요. 일본 10년 동안 43,000명 늘었지만 의사들 집단 행동 반발은 없었다. 네. 이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문제고 일본, 독일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와 좀 다를 수 있죠. 다만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는 건 일단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의 상황을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